태양건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양건설이 금융채권자 협의회 공동관리 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태양건설 채권단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에도 사과 말씀 드립니다. 태양건설은 부동산 PF 사업 보증 우발 채무에서 비롯된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그룹 차원의 지원을 포함하여 1조 2천억 가까운 자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금융 경색이 더욱 심화하면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구책을 이제 제출하게 되었고, 태양건설은 앞으로 뼈를 깎는다는 각오로 채권단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금융채권 변제는 물론 조속한 회사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자, TY홀딩스를 비롯한 관계에서도 태양건설이 빠른 시일 안에 워크아웃을 졸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네. 자, 뉴스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태영 위기에 134조 PF 빚 폭탄 흔들. 태영건설 134조가 아니라 134조는요, 국내에 있는 PF 대출 총량이에요. 정부 역량 시험대. 풍선 바람빼기 본격화의 태영건설 구조조정 첫 타석에 올라 정부 시장 불안 확대 차단의 총력. 네. PF 사업자 옥석 가리기 본격화라고 해요. 자, PF 대출단에 134조. 저금리에 몸집 급격히 부풀려. 자,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태양건설 워크아웃으로 PF 부실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자, 국내 PF 대출 잔액이 134조고, 자, 부동산 PF 규모가 2020년에는 92조였고 21년에는 112조였어요. 점점 증가하고 있죠. 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엄청나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네. 자,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 올라간 상태다. 연체 잔액 기준은 3조 원대 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영건설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면 워크아웃이라는 게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이에요. 자, 기업이 유동성으로 이제 위기를 겪게 되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는데,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채권단이 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면 이제 채무에 대해서 만기 연장을 또는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예요. 거기 더 나아가서 채무 조정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태양건설이 자구책을 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채무가 2주간은 상환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단이 자구 이행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판단해서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태양건설이 갖고 있는 알짜 자산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계열사 정리, 감자 또는 구조조정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태양건설이 성수동 오피스 480억이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서 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는데요. 이 워크아웃에 대한 자구책을 냈잖아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1월 10며칠쯤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10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2024년 4월 10일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 있죠. 네. 자, 총선 전까지 PF는 좀 안전하게 유지하자라는 게 정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 사태를 넘어가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거란 거예요. 네. 태양건설이 장기 차입금만 1조 5천억 있고요. 단기 차입금이 5천억 정도 있대요. 총 이제 부채가 2조 정도 있고, 태양이 이번에 익스포저, 위험 리스크에 노출된 그런 금액이 총 은행권만 하더라도 7,200억, 나머지는 다 증권사라고 합니다. 태양건설이 이렇게 빨리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유는 그거라고 해요. 시공사의 태양건설이 시행사의 채무 보증, 그러니까 보통 시행사들이 소규모로 이렇게 PF 대출 받아서 브릿지론 받은 다음에 PF 받고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데, 시행사는요,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은 자금으로 이 사업의 전망을 은행권에 금융권에 제출하면서 그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해주는, 그렇게 돈을 받아서 남의 돈을 땡겨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각종 대출 받던, 사업성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지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 시행사가 이 땅을 가지고 내가 건물을 짓겠습니다, 아파트 짓겠습니다, 대출 땡겨주세요. 그러면 니네가 무슨 보증이 있냐 라고 할 경우 태양건설 땡겨와서 태양건설에 보증 설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사가 여기서 망한다. 시행사가 망하면 바로 연대보증선 태양까지 터지는 거예요. 물론 이 시행사의 채무보증이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이 우발채무가 3조 8천억이 있다고 해요. 3조 8천억. 자, 여기서 시행사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시행사 대표가 사라집니다. 시행사가 이제 넘어가고 연대보증 책임진 태양까지 이제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들어가면은 곤란해진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PF 사업장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134조의 PF 잔액이 있다고 해요. 다 긁어모으면 16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20조 정도가 부실화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체의 한 몇 프로예요? 한 몇 프로일까요? 20조가 10% 넘죠? 15%.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은행 연체율은 0.2%인데 낮게 보이잖아요. 은행 연체율이 0.2%래요. 낮게 보이는데, 네. 자, 근데 저축은행과 증권사 연체율 다 합치면요, 14%로 갑니다. 네. 14%. 그래서, 은행권의 이 연체율이 평균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권의 연체율이 평균을 갉아먹는 거라 가지고, 전체, 이 리스크가 작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대책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태양건설의 자구책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언론하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양건설의 이 PF 사업장이 사실상 완공되었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하나생명보험도 태양건설이 추진 중인 전주 에코시티 프로젝트에 실행한 대출로 허그 보증서를 100% 담보로 하는 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태양건설이 이 사업이 좋지 않으면 허그가 돈을 대신해서 물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누구 건데요? 허그에 있는 돈이 누구예요? 이 국세예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네, 함부로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허그가 물어주면 지네는 안 되겠죠. 하나생명보험은요. 네, 지네는 안 되겠죠. 하지만 허그가 누구 겁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금융권 익스포즈 규모가 금융회사 총자산의 0.09%. 그래서 이런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이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제한될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리먼 쇼크 때는 마찬가지예요. 안심시키잖아요. 금융권에서. 금융권이 양아치라고 하는 이유예요. 일단 국민들을 안심시킵니다. 지네들은 리스크를 넘기기 위해서 온갖 짓거리 다 해요. 자, 모기지 채권 리먼 쇼크 때 리먼 브러더스가 다 팔아넘겼잖아요. 상황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한테 모기지 채권을 넘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태양그룹이 SBS 빼고 다 판다. TY홀딩스가 보시면은 태양건설, 블루원이 뭐예요? 골프장이죠. 네, 골프장, 리조트, 에코비트, 태영인더스트리, 평택사이로, SBS. 네, 이야기가 있고요. SBS 빼고 다 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에코비트를 판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요. 태양그룹이 최대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이라는 이 초강수까지 둔 것은 워크아웃의 성공 여부가 충분한 자구 노력에 달렸기 때문이다. 몸값이 최대 3조 원에 달하는 에코비트 매각이 성사되면 태양건설은 급환부는 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태양그룹은 에코비트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책을 확정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채권단 주도로 에코비트 매각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근데 에코비트가 뭐예요? 에코비트가 2021년 태양그룹의 TSK 코퍼레이션과 KKR의 에코솔루션 그룹의 합병으로 출범한 기업이라고 해요. 자, 매립 수처리 사업과 의료 산업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이 주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에코비트의 삼각전 영업이익이 2,500억이어서 몸값이 최대 3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분율 감안하면 매각차익의 절반가량을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로 태양그룹이 KKR에 빌린 4천억을 상환하면 채권단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든다고 해요. 자, 에코비트 매각에 변수로 있다. 최대 3조 원이라고 하지만은 협약에 따른 매각 기간이 정해져 있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네, 인수합병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인데다 폐기물 산업의 성장성이 다소 꺾인 것도 악재로 꼽힌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최악의 경우 SBS 거치까지 고민해야 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요. 자구책 수용하겠죠. 수용할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건설이 갖고 있는 알짜 자산과 알짜 계열사들 다 매각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해결된다. 네,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요. 태양건설 워크아웃은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찌라시 다 봤잖아요. 네, 태양건설 워크아웃. 그때는 이야기했잖아요. 태양건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건설의 부도라고 생각했었죠. 태양건설 워크아웃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는 예상보다 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리스크일수록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초연한 마음 그리고 안정된 심리로 부동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해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기회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2023년도
대구, 24년도 대구, 24, 25년도 이후 부산, 그리고 26, 27 대전, 청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앞으로 이런 리스크는요 우리가 즐겨야 돼요. 부동산 시장에 이런 리스크 때문에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매매가 워낙 크니까 떨어지면 참 좋을 거예요. 서울 부동산이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르겠죠. 또 떨어지겠죠. 이런 지루한 흐름 속을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2030년도 즉 대구, 부산, 대전, 청주 이런 사이클을 여러분 최소 2번 많으면 3번 겪고 나서요 2030년도 이후에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 서울 부동산에 진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딱 하나입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상입니다.